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이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어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8% 오름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020포인트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은 가운데 천선을 넘어가진 못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994.31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네요. 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사자세가 보였습니다.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좀 더 돋보였는데요. 2,588억 원 물량 담아냈고요. 외국인은 384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네, 개인만이 홀로 팔자세 보였네요.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사자세 보였고요. 특히나 개인은 575억 원, 기관은 28억 원 물량 담아냈고 외국인만이 팔자세 보인 가운데 400억 원 물량가량 덜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신광섭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 2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볼 때마다 느끼지만 네. 보통 전문가님들은 이렇게 헤어도 받으시고 분장도 받으시는데 전혀 없이 네. 또 스타일리스트도 없는데 옷이 패셔니스타 같아요. 정말. 네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옷 하실 때는 도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옷을 좋아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제가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있어서 그냥 제 원래 스타일이고요. 네, 방송을 하지 않을 때도 또 그냥 원래 항상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입고 다녀서요. 네네. 피부가 워낙에 좋으셔서 뭐 딱히 화장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네, 화장을 한 건 아니고요. 방송에 그냥 이쁘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딱히 저희 전문가님은 분장을 받으시지 않는데도 이렇게 인물이 좋으시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오늘도 활기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톡방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어요. 1357번 입력한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많은 분들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네, 많은 분들이 올라오고 계시죠. 전문가님이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신 게 있고 비비아님이 나가셨네요. 어디 가셨을까요? 비비아님 들어오세요. 네, 많은 분들 오시는 가운데 인증샷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입장하셨죠? 인증샷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주식왕 한 줄 평은요. 2대 도강이라고 전문가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자두나무가 복숭아나무를 대신하여 넘어지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자두도 맛있고 복숭아도 맛있는데 네. 자두나무가 복숭아나무를 대신을 한다고요. 이게 무슨 네네. 말이죠? 네, 일단 손자병법 중에 이제 한 구절인데요. 네. 사실 흔히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뭐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해서 조금 약간 전반적으로 이제 큰 그림 자체는 조금 전반적으로 좀 이제 상승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 안에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조금 지속적으로 좀 손실을 입고 계실 거예요. 지금 시장 자체도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안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매일매일 뭐 한 1%, 2% 이렇게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좌들이 조금씩 마이너스를 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뜻이 이제 그 좀 작은 것을 조금 잃더라도 조금 피해를 입더라도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 그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좀 도망가기보다는 조금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좀 전진하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상황 속에서 이미 시장은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좀 네.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계좌의 종목들이 뭐 마이너스 10%에서 한 20% 정도 권역에 아마 이제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FOMC 회의도 이제 11월 2일, 3일로 거의 이제 다가왔거든요.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좀 있으면 어쨌든 간에 없어질 거고, 그런 와중 속에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조금 좀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고 계좌가 네. 조금 이제 그런 어떤 마이너스들이 계속적으로 눈에 보일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을 내어주고 그 이후에 있을 시장이 좀 큰 상승의 어떤 그런 시장이 또 열릴 수도 있거든요. 갖고 있는 종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실적이 조금 좋아지고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은 약간 긴 텀으로 계속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마 펼쳐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곧 도래가 예, 예. 한다는 이야기죠. 예전에도 이제 네. 그 2008년도 이후에 양적 완화 이후에 2013년도부터 이제 테이퍼링을 진행했고 2014년도, 2015년도부터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을 때 시장은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좀 상승이 나왔고요. 그때 이제 큰 대형주들 위주로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실적 장세로 접어들면서 이제 긴 텀의 어떤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단타를 하고 했었는데 결국에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좀 투자의 마인드로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잘 골라서 그냥 좀 담아놨으면 훨씬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요.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시장이 또 다시 한번 올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테이퍼링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고 지금까지 테이퍼링은 시장에 굉장히 많은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시장에 많이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그 풀던 돈을 줄인다고 해서 시장이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장 꺾인다고 보기보다는 네. 이제 그런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면서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가고 테이퍼링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시장이 흘러왔던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오히려 시장이 좋아지면 주가가 하락하고 지표가 좋아지면 주가가 하락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어떤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테이퍼링을 할까 봐. 근데 이제 지금은 시장이 어떤 지표가 좋게 나오면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링을 해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충격을 가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에서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주식들 같은 경우도 회사들의 기업 성장이나 이런 실적도 발표, 이런 3분기 때도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괜찮고요. 괜찮게 나오고 있고 시장은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개인분들의 어떤 그런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공포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식은 항상 움직이잖아요. 위아래로. 그렇죠.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고 플러스가 날 때도 있고 그렇게 시장은 이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소폭의 마이너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날 때 이제 너무 그거를 이제 크게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시장이 올라갈 때 다 팔고 이제 주식을 안 갖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좌에 있는 마이너스를 그냥 좀 살을 내어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진짜 본격적인 상승장이 펼쳐질 때 그때 그 시장을 놓치지 말고 그 시장을 이제 좀 취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고통을 조금 감내하고 기다리면 분명히 그 이후에 이제 수익이 있을 거고 대신에 이제 종목들을 고르실 때 이전처럼 유동성으로 막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종목들을 하셔야 그래야 이제 장기간의 긴 텀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종목들이에요. 평상시 때 누구나 얘기하면 다 아는 종목들. 제가 예전에 이제 2013년, 14년, 15년도에 주식이 올라간 것들, 많이 올라간 것들을 종목들을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었고 나도 계속 매매를 했던 종목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종목이 계속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좀 가장 히트였던 종목은 네,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네. 지금이랑 상황 좀 다르겠죠. 근데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그 종목 자체가 한 10,000원부터 시작해갖고 네. 한 3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10,000원부터 30만 네, 원이요? 10,000원, 만 몇천 원까지 네. 내려왔다가 그게 한 30 몇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이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움직였었죠. 네. 움직였었는데 그때 이제 짧은 기간 안에 큰 돈을 이제 수익을 얻으려고 그런 어떤 단타 매매를 하잖아요. 그냥 가벼운 종목들, 그러면 막 뭔- 단기간에 네. 예, 2배, 3배 갈 수 있고 네. 그런 종목들을 노리려고 막 6개월을 기다리고 넣어놓고 6개월을 기다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이제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좀 계속적으로 실적이 나오면 또 실적이 좋아서 또 올라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트렌드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잘 맞춰서 갈 수 있는 좀 대형주들 그리고 실적을 낼 수 있는 실적주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골라 놓으면 지금 당장 조금 이제 조금 마이너스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살을 내주는 그 부분들이 조금 고통스럽고 지겨울 수 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한 10%, 마이너스 20%가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가 30몇만 원을 갈 때 그 안에서 마이너스 10,000원에 샀는데 8,000원이 되고 뭐 10,000원에 샀는데 7,000원이 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30몇만 원을 갔는데 그게 7,000원, 8,000원짜리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10,000원에서 7,000원이 되고 10,000원에서 8,000원이 되고 10,000원에서 9,000원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종목은 30몇만 원까지 갔어요. 그 오, 상황에서 놓고 네. 보면 그 1, 2천 원 차이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네요. 약간의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어떤 그런 단타의 수익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약간 긴 텀으로 길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조금 고민을 해보고 여러 종목을 조금 잘 분산해서 좀 포트를 잘 만들어 놓고 조금 농사를 짓는 마인드로 지금은 조금 씨앗을 심어야 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좀 작은 고통은 좀 감내하면서 조금 약간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장 한 줄 평에 대한 이야기는요. 2대 도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살을 취하고 살을 좀 내어주고 뼈를 취하자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최근에는 정말 대응만이 전략이다라는 거 얘기할 정도로 발빠른 네. 대응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는 조금 성장주나 이런 네. 종목들이 좀 잘 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기다리면 인내한 만큼 열매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까요? 네, 주식시장에서 대응이라고 하는 게 계속 변화무쌍하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조금 버리실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대응이고요. 네. 그러니까 내려와도 좀 올라갈 것 같은 종목들은 참는 게 대응이죠. 근데 이제 내가 살 때 어떤 기준점을 정해놓고 이 종목은 그냥 기술적으로 접근한 거라서 이 부분을 이탈하면 무조건 팔 거야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종목들을 들어갔다면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이 이탈했을 때 무슨 대응을 해서 빨리 잘라내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생각이나 어떤 그런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 생각이 어떤 거냐 그런 부분에서 좀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발빠르게 대응하는 종목들을 하지 말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없는 종목들을 하자. 그리고 이제 그 주가가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이제 그 기술적으로 보면서 손절을 하고 익절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돌파하면 여기 27,000원에서는 매도, 24,000원에서는 손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아무 생각이 없죠. 예, 주가는 그냥 네. 27,000원도 갔다가 24,000원도 갔다가 그냥 네. 25,000원도 갔다가 26,000원 갔다가 24,000원 갔다가 그냥 주가는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냥 시장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만 그 안에서 손절했다가 다시 샀다가 손절했다가 익절했다가 다시 맞습니다. 샀다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너무 컴퓨터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사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식의 네. 흐름은 아무 생각이 없이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큰 그림은 있죠. 큰 그림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장의 큰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주변의 상황들이 주가를 여기서 더 올릴 것이냐 아니면 더 내릴 것이냐 시장의 분위기가 어떠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이 테이퍼링도 사실 지금까지 계속 밀어오면서 그런 어떤 상황들, 막 금리가 이제 막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막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나와도 연준에서는 괜찮다, 아직 테이퍼링을 안 해도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밀어왔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어떻게 이제 그런 어떤 지표의 발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약간 무서워하거나 주식 시장이 막 이렇게 위험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면 어김없이 이제 파월이 등장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다 진화를 시켜줬죠. 그리고 나서 지금 물가가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제 물가는 일시적이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이 물가에 대해서 막 반응을 하지 않을 거야. 다만 이제 조금 지켜볼게라고 해서 지금 이제 물가가 좀 계속적으로 높게 나오는 상황이 생겼을 때도 파월은 네. 시장을 좀 계속적으로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이 물가가 좀 높긴 하지만 일시적이긴 하지만 조금 오래 갈 수는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을 계속 달래면서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제 발표를 하고 뭐를 할 때도 항상 얘기를 보면 그 어떤 연준의 정책자들이나 시장의 어떤 흐름들은 아직까지 주가의 하락을 크게 그렇게
용인하지 않고 또 이제 주가의 어떤 여기서 그냥 경기가 꺾이는 거를 전 세계의 모든 어떤 부분들이 지금 용인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산 가치의 하락이 지금 바로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이 능력자들이 결국에 이 주식이나 이런 경제 상황들에 대해서 만지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의도대로 갈 것이냐.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실패할 거다라고 막 얘기를 하죠. 개인들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공포를 갖는데, 제가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뭐 한 15년, 20년 이렇게 봐오면서도 이 세상에 이제 사람의 그런 어떤 존재와 이 연준의 어떤 정책자들의 그런 어떤 천재들의 모임, 그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맞아요. 근데 항상 시장에서는 그걸 의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조금 이제 뭐 돈을 벌 수 있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참 어른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그런 어떤 여기서 경기의 하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나오지 않게 할 거고요. 지금 자산 가치의 상승이 조금 어느 정도 거품의 영역, 그리고 약간 과도하게 나온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경착륙시키려고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수치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일상생활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인플레이션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제품 가격의 상승이나 이런 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지금 그 여태까지 돈을 풀어놓은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가정의 소비가 그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소비를 못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서 뭐 라면이 올라가고 새우깡이 올라가고 뭐 이런 제품 가격들이 올라가도 네. 커피 가격이 올라가도 그거를 소비를 못해서 그 소비가 떨어져야 경기가 하강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네. 그 어떤 가정의 이제 그런 어떤 저축이라, 지금 이번에 돈을 많이 풀면서 저축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돈을 뿌려준 게 처음에 소비로 들어왔었는데 지금 저축으로 쌓여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어떤 부분으로 소비 여력이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시장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하락은 아니다. 하락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상승이 좀 남았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면 돌발적인 어떤 이슈들, 그러니까 헝다의 어떤 이슈, 뭐 중국의 부동산, 뭐 그런 어떤 얘기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긴 하지만, 여태까지 그런 어떤 이슈 없이 주식이 여기까지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태까지 나왔던 그런 이슈 중에 하나지, 이번은 다를 거다, 이번은 이게 나와서 시장을 망가뜨릴 거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더 아직까지는 악재는 없다. 예,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블랙스완의 어떤 그런 예상치 못한 어떤 악재가 시장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냥 조금 주식을 조금 약간 느긋하게 조금 보면서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장 한 주의 평,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제 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오늘장 한 주 평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의 특징주를 하나씩 살펴볼 시간인데요. 먼저 살펴볼 종목 두산중공업입니다. 이 원자력 수주의 재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상승을 한 부분인데요. 두산중공업 종가 한번 살펴보시죠. 네, 13% 넘게 올랐습니다. 25,750원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장중에 25,900원까지 가기도 했네요. 거의 고점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장 초반부터 차곡차곡 올라가기 시작해서 크게 낙폭 없이 계속해서 오름세로 전향한 모습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산중공업? 네, 그 최근에 원자력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지금 좋았죠. 좋게 네. 보여지고 있고요. 이 앞전에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세게 올라가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두슬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왔었어요. 요즘 슬라를 많이 앞전에는. 붙이는 게 유행인가 봐요. 두슬라 여기 처음 지금, 들어봤는데 정말 두슬라급이네요. 네. 네, 앞전에 상승이 굉장히 좀 과하게 나왔다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길게 나왔어요. 조정이 길게 나오고 나서. 근데 이거를 두산중공업만의 어떤 얘기로 볼 게 아니라, 네. 지금 원자력 관련주 종목들이 이런 흐름인가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다 이런 흐름들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한정기술, 뭐 일진파워, 네, 뭐 이런 네, 종목들이 오늘도 전부 잘 다 갔죠. 지금 네. 우진,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그 원자력 관련된 그런 어떤
오늘 한신기계도 좀 흐름이 좋았고요. 네,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이렇게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네. 지금은 어떤 이슈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시가총액 이제 가격이 예전에 그러니까 이 두산중공업이 예전에 두산그룹 자체가 좀 망할 뻔했죠. 망할 네, 뻔하면서 그랬었죠. 안에서 이제 뭐 감자도 하고 뭐 유상증자도 하고 하면서 주식이 되게 싸 보이기는 하는데 예전에 두산중공업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옛날에 두산중공업이 막 한 20만 원까지 갔었죠. 예전에 2008년도에 한 20만 원까지 갔었는데 그때 20만 원 정도 갔었던 종목이 지금 2만 5천 원인데 이거 10배는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단순히 이제 주식을 가격으로 보면 안 되고 일단 시가총액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그때 당시에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뭐 포스코, 철강, 화학, 기계 그리고 이제 조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의 중심 종목이었어요. 지금의 이제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어떤 종목들처럼 뭐 테슬라,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처럼 우리나라에 이제 그때 그런 중공업이 엄청나게 떴을 때 그때 이제 두산중공업의 시가총액이 그때 당시 한 15조 정도 됐었거든요. 한 20만 원 했을 때 지금 2만 5천 원이 지금 현 상태에서 시가총액이 지금 한 13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실적을 내는 그 상황까지 조금 주가가 많이 비싸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비교하면 지금 한 10만 원 넘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단순히 싸다고 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좀 예전부터 주식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아 지금 옛날에 내가 봤을 때 20만 원이었는데 지금 2만 5천 원이니까 한 10배는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10배를 가면 130조거든요. 130조니까 그럼 하이닉스를 넘어서는 건데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게 네. 지금 종목이 한 그때 당시에 가격까지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조금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네. 이제 좀 올라왔던 이유는 두산중공업 외에 이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내년도에 이제 체코 원전 수주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네. 그런 수주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그 수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네. 지금 이제 그런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제 그런 뭐 저탄소 뭐 그런 어떤 부분의 이슈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 예전에 원자력을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그때 원자력을 이제 없애려고 하다가 그 종목들이 완전히 이제 뭐 나락으로 네. 갔었죠. 근데 네. 그 이후에 이게 원자력 없이는 그런 그린 에너지 이런 게 힘들다 사실상 그런 어떤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면서 원자력이 최근 들어서 조금 약간 각광을 받으면서 그 우라늄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좀 급등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자력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제 유럽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G20 회의도 있고 이제 기후변화 이제 협약 회의가 있어요. 31일 날. 근데 이제 그 기후변화 협약 회의에서 혹시나 이제 그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의 원자력에 관련된 어떤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에 조금 이제 이번 주에 먼저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전반적으로 한전기술 같은 종목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좀 약간 상승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약간 드니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제 여러 종목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적을 좀 잘 내면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 그 중에 두산중공업도 하나의 종목으로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일단 큰 네. 그림에서는 조금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지금 바로 여기서 이제 따라가면 조금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구간대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저항대 같은 경우는 한 27,000원 부근대가 1차적으로 좀 약간 강한 저항대로 보이고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슈팅 구간이라서 예전에 네. 현대차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슈팅이 나왔을 때 이 슈팅 구간을 아직도 뚫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7,000원 정도 부근대가 되면 좀 매물대가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되 약간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 에너지를 진행을 할 때 원자력 없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요즘에는 친환경 테마로. 네. 예전에 이제 계속적으로 원자력을 계속적으로 좀 못하게끔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이게 좀 상황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단기로 들어가기에는 이미 조금 고점인 경향이 없잖아 있다. 네, 한 27,000원 정도 부근부터는 네. 약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면은 조금 눌렸다가 다시 이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약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네.
현대위아처럼 이렇게 이제 눌렸잖아요. 예, 눌리고 네. 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어느 정도 이게 두산중공업 자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뭐 사실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 네.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점을 찍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조정이 다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상승을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막 올라갈 때 여기서 바로 넘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오르고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오르면 또다시 이렇게 눌릴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부분들을 조금 미리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천천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원자력 테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조선주 전반의 수주 기대감 속에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또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현대미포조선 72,0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높게 올라가고요. 대우조선해양도 7% 상승, 네, 한국조선해양도 5% 상승을 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주도 갈 듯 말 듯 하다가 또 가네요, 이렇게. 네, 조선주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전에 상승이 조금 나오다가 네. 상당 부분 이제 조금 오래 쉬었는데요. 네. 오래 쉬었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지금 이런 흐름이죠. 이런 흐름이라서 지금 당장 뭐 여기서 돌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그냥 오늘 단기적으로 조금 주목을 받아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네. 또다시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에 계속적으로 아직 갇혀 있죠. 갇혀 있는데 네. 여기서 옆으로 조금 이제 그 하락을 좀 멈추면서 옆으로 이렇게 기게 되면 조정이 이렇게 밑으로 크게 나오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기게 되면 21선이 이렇게 돌면서 네. 다시 이 안에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면서 다시 이제 상승으로 돌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그게 지금 당장이냐, 오늘 당장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사실 알 수 없는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선주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경기가 돌아서고 이제 하다 보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네. 지금 현대미포조선, 그러니까 조선주 하면 다른 네. 거 보지 말고 일단 현대미포조선을 보자. 현대미포조선. 오, 그러니까 왜 그렇죠?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조선주 중에 앞전에 움직일 때도 그렇고 네.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두산중공업도 앞전에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다시 움직이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앞전에 움직일 때 굉장히 세게 움직였죠. 세게 네. 움직이면서 지금 조정을 겪는 거예요. 이 조정은 불가피한 거죠. 뭐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마찬가지로 내려온다고 계속적으로 내려오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내려오진 않을 거고 어느 구간에선 돌릴 거예요. 반드시 돌릴 텐데 이걸 돌리는 그런 과정이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이유는 조선주가 수주는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조선주가 흐름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이거를 한참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조선주의 흐름이 생각보다 굉장히 늦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BDI 지수라든지 뭐 그런 어떤 상하이 운임지수,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크게 하고 있는데 물류 대란이고요. 뭐 배가 없어서 난리예요. 그게 이제 네. 그 해운주들이나 이런 그 해운 회사들이 과거에 투자를 배라는 게 뭐 자동차처럼 한두 달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들을 수주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못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머스크라는 해운회사, 세계 1위 해운회사에서 치킨 게임을 했어요. 치킨 게임이요? 예, 치킨 게임을 해서 네. BDI, 그러니까 이 해운 지수 자체를 10분의 1 네네네. 토막을 냈어요.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예전에 반도체도 그랬었고 반도체도 이제 반도체 가격을 10분의 1 토막을 내면서 여러 회사들 다 망하게 하고 치킨 게임을 하고 나서 이제 본인들만 살아남고 살아남은 자가 이제 모든 시장을 독식하듯이 머스크가 일부러 이제 그 해운 그 운임 지수를 폭락을 시켰죠. 그때 이제 날아간 게 우리나라에서 그때 이제 세계 4위였나 했는데 한진해운이 날아갔죠. 한진해운이 네. 망했죠. 예. 그랬군요. 그래서 수많은 해운 회사들이 다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살아남은 회사들도 진짜 그냥 뭐 그 밥숟 갈뜰 힘만 있지 뭐 다른 걸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당장 있는 것들만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겨우겨우 유지를 하고 있으니 뭐 조선을 뭐 배를 미리 뭐 수주를 한다든지 이런 게 좀 그렇네요. 불가능했죠. 근데 네. 예전에 제가 HMM을 되게 괜찮다고 봤던 게 네. HMM 현대상선이 먼저 이제 한진해운이 망했을 때 나라에 살려주지 않았는데 네. 그 현대상선이 망할 때 나라에서 그걸 산업은행에서 살려주면서 나라의 돈을 거기다가 계속 집어넣으면서 그걸로 배를 미리 주문을 해놨었어요. 그때 8척인가 그렇게 주문을 해놨었는데 네. 그게 이제 제대로 완전히 맞으면서 이제 그 HMM이
5,000원부터 4,000원, 5,000원부터 5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근데 맞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수주라든지 배의 수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그 조선 회사들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좀 저가 수주를 한 것들도 많고 그런 어떤 그 수주가 많이 계속적으로 나오긴 했었는데 이제 그런 저가 수주 그리고 수익성이 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그 배를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놨던 이제 드릴십 그러니까 드릴십이 뭐냐면 그 시추선이죠 시추선 석유 시추선 근데 석유를 뽑아내는 그런 어떤 배인데 그 배를 이제 주문을 받아서 다 만들어 갖고 인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네. 인도하는 회사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게 오. 재고로 쌓여 있으면서 그게 어. 회사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그거를 해결하기 전까지 지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삼성중공업이- 해결을 못한 상황이군요. 네, 그것도 해결을 못 해갖고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석유 가격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유가가 너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아, 지금 이제 유가의 좋죠.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유가 많이 상황이 이제 최고점에 좋아졌잖아요. 이르죠. 그러니까 네. 그 드릴십을 어떻게든지 털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개선이 털어지면 되면. 삼성중공업도 좀 괜찮아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조선의 그런 업종들 중에서 이제 뭐 한 종류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긴 텀으로 뭔가 하나를 이제 분산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무조건 현대미포가 지금 괜찮아 보이고요. 조선주 그리고 중에서는요. 네, 현대미포가 괜찮아 보이고 네. 이 회사 자체가 지금 턴어라운드가 이제 가장 빠른 회사라고 해갖고 지금 이제 조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올라갈 때마다 가장 크게 올라가거든요. 조선주들 네. 올라갈 때마다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이제 그 조선주 쪽으로 좀 매기가 붙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일단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조선주가 괜찮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지금 당장 사자 이런 얘기보다는 좀 이제 포트를 편입할 때 조금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조선주가 올랐잖아요. 네. 이 올라가는 이 조선주를 잡기보다 지금 조선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순환매로 이제 지금 여태까지 약간 그런 IT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사람들이 다 지금 거의 그쪽에 이제 관심이 많고 이제 뭐 그랬었죠. 메타버스라든지 네. 뭐 컨텐츠라든지 이런 어떤 종목에 관심이 많이 있을 때 네. 지금 조선주가 먼저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경기 민감주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철강주, 화학주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네. 그래서 이제 이 조선주의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곧 철강주가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며칠 있으면 철강주, 화학주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네. 그 조선주가 움직일 때 오늘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네, 움직였거든요.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성화인텍이라든지 한국카본, 뭐 하이로코리아, 뭐 성강밴드, 태광, 인화전공 이런 어떤 그런 여러의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기자재. 한두 네. 종목이 아니라 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어도 그 이 업종군이 움직이고 그 밑에 있는 기자재 업체들까지 전부 다 움직여 돈이 자금이 그만큼 크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돌아간다라고 하면 네. 이 업종 자체는 나중에 시장에 상승이 나올 때 소외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약간 조선주도 좀 약간 눈여겨볼 필요 있고 현대미포조선 여기서 이제 조금 약간 추세를 바로 돌리기 좀 힘들어서 약간 누르면서 옆으로 기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좀 이제 본인의 포트로 조금 약간 가지고 있을 만한 종목이라서 좀 관심 있게 오, 보자. 네. 지금 당장 여기서 오른다고 막 따라가기보다 좀 지켜보면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고 시장의 어떤 그런 흔들림이 나왔을 때 아, 조선주 중에 현대미포조선을 조금 약간 편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관심 갖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현대 미포 조선을 통해서 알아본 이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 주들까지 살펴봤고요. 그중에서 제일 이 대장주는 현대 미포 조선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네요. 네,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순환매적으로 이제 철강주들이 오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동국제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강판 삼총사 3분기 실적 호조 속에서 동국제강이 오늘 3% 가까운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17,600원에 마무리를 지었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동국제강도 이 동국제강이 이제 그 컬러 강판 우리나라 뭐 전 세계 이제 1위 업체가 되려고 하는 그런 회사죠. 그렇습니까? 동국제강도 옛날에는 이게 철근 우리나라 2위 업체고요. 그러니까 철근 1위 업체가 현대제철이죠. 현대제철. 2위 업체가 동국제강. 컬러 강판 1위 업체가 이 동국제강이죠. 예, 동국제 2위 업체가 KG 동부제철이고 3위가 포스코 강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컬러 강판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냉장고라든지 그런 어떤 판넬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전자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외장재로 좀 많이 쓰이는데요.
요즘에 그 컬러 강판이 조금 약간 그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 범용 철강 제품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높아요. 한 2배 정도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범용 제품보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이 일반적인 네. 컬러 강판뿐만 아니라 이제 프리미엄 컬러 강판이라고 해서 이제 고객들이 그 삼성전자에서 뭐 냉장고를 살 때 요즘에 그 어떤 브랜드가 있어요. 이름이 뭔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비스포크? 예, 비스포크야. 예, 비스포크. 네, 신혼가전의 예, 1위. 그거를 네, 그 주문을 할 때 색상이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그걸로 떴잖아요. 네, 고객이 직접 선정을 하고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소품종이죠. 네.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일반 그런 컬러 강판하고 다르게 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프리미엄 컬러 강판이라고 해서 한 일반적인 컬러 강판보다 한 30% 정도가 비싼데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딱 귀에 들어오네요. 예, 그 네. 부분에 그런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괜찮은데 지금 수요가 좀 딸려요. 수요가 좀 딸려서 그래서 동국제강이 이제 그런 부분에 증설을 조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수요를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경기가 좀 좋아지고 하면 이제 그런 제품 판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이 철강 쪽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다시금 예, 다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전에 크게 올랐던 종목이 조정을 겪고 다시 크게 가요. 예,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앞전에 크게 오른 종목이 조정을 받고 다시 크게 간다. 현대미포조선 앞전에 크게 오른 종목이 네.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크게 간다. 지금 동국제강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네. 큰 상승이 나오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조정이 어디서 끝날지는 알 수 없죠. 어디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그래도 조금 멈출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냥 천천히 이 부분을 너무 뭐 과하게 이제 사기보다는 좀 천천히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놓으면 분명히 그런 어떤 업종의 그런 어떤 순환매 부분에서 철강주가 올라갈 때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종목은 현재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에요. 아까 두산중공업이 13조였죠. 13조. 근데 네. 이 종목은 지금 1조 6천억이거든요. 1조 6천억. 그러니까 그 지금 두산중공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물론 업종마다 PR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달라요. 다른데 네. 일단 이제 얼마나 좀 저평가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동국제강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지금 그 6개월 만에 3천억을 냈어요. 6개월 만에 3천억을 냈죠. 네. 근데 이제 그 작년도 영업이익이 3천억이었어요. 작년 1년 동안. 근데 올해 반기 영업이익이 3천억이죠. 진짜 일 잘했네요. 예, 3천억. 네. 3천억인데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에요. 시가총액 1조 6천억. 두산중공업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두산중공업은 물론 두산중공업 시가총액 13조죠. 예. 네. 아까 이제 그 보시면 반기 5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이 5천억이네요. 5천억. 그리고 13배. 매출이 한 15조 정도 되고 이제 1년 매출이 한 15 정도 되고 올해도 한 10조 정도 예상되네요. 지금 이거 보면은 네. 반기에 5조 6천억이니까 좀 한 10조에서 한 15 정도 작년이랑 매출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좀 증가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반기에 5천억 그냥 쉽게 생각해서 2배로 곱하면 한 1조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5천억 반기에 5천억 동국제가 반기에 3천억 근데 13조 그거는 1조 3천억 거의 10배 정도의 시가총액이 지금 두산중공업 형성이 돼 있는데 물론 같은 업종이 아니라서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이제 조금 동국제강은 실적에 비해서 좀 약간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배당을 작년에 한 250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제 한참 동안 적자 구조를 갖고 있다가 작년에 처음 흑자로 돌아서면서 배당을 했을 때 한 250원 정도를 배당을 했는데 그럼 지금 한 17,000원 정도 하니까 지금 250원 정도 똑같이 배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배당 수익률도 한 2% 정도 되니까 조금 그냥 은행에 저금한다 생각하고 들고 버텨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조금 그런 안전 마진이 있으니까 조금 내려올 때 천천히 조금 관심을 갖고 조금 모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3분기에 이제 11월 달에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한다고 예상돼 있는데 이제 이 컬러 강판 3위 업체인 포스코 강판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포스코 강판이 실적 발표 이후에 한 20% 정도 상승하면서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실적 발표를 남겨놓고 있는데 실적이 포스코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근데 지금 철강주들이 하락하는 이유가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다음 분기 그 내년이 조금 약간 불확실하지 않나 그 헝다 이슈 때문에 조금 네, 더 한번 맞습니다. 그걸 맞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헝다가 이제 23일 날 그 달러 채권을 해결을 하면서 지금 그걸 해결을 못 할까 봐 금요일 날 좀 큰 하락이 나왔었어요. 한 3%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수습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면서 철강주도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동국 제강까지 살펴봤고요. 바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 이 기대감 속에서 동반 강세를 보였네요. 여행주들, 뭐 카지노주, 놀자주들도 오늘 강세를 많이 보였고 모두 투어가 7%, 하나투어가 6%, 강원랜드는 강보합권, 이 GKL은 2%, 코텍이 7%로 많이 올랐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주 뭐 이제는 가야 될 종목들이기도 하지만 네. 어떻게 보세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전에 이제 그 어떤 이 풀어준다고 하나 그걸 완화, 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이전에와 이제 조금 약간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양상.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좀 완화했다가 또 코로나 무슨 변이가 생겨 코로나 또 바로, 심해지면 또 네. 다시 조이고 또 완화했다가 조이고 이게 계속 반복됐는데 지금의 흐름은 뭐냐면 이제는 다시 조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뭐 영국이나 그런 어떤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조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좀 거리두기 완화를 이제 시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진자가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이제 그걸 어떻게 잡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의 어떤 네. 흐름이 보여지고 있어서 약간 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 중에서 좀 약간 여행주들을 하나를 예를 들면 좀 실적을 너무 미리 앞당겨서 주가가 좀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상승 여력이 없다, 위험하다 이런 건 아닌데 좀 상승이 너무 선반영됐다. 과하게 나왔고 네. 좀 너무 이제 그 위드 코로나 관련주 하면 바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거 여행 뭐 다 많이 가겠지라고 생각을 네. 하다 보니까 여행주 쪽으로 좀 약간 돈이 많이 몰려 있다. 그래서 가격이 마치 그냥 여행을 이렇게 활발하게 그냥 평상시처럼 다니는 정도의 수준의 가격으로 지금 거의 형성이 맞다. 돼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이제 뭐 하나 투어가 지금 현재 가격이면 그냥 평상시 가격이고 네. 뭐 모두 투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뭐 조금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상승 여력 아직 남아 있겠죠. 어떤 그런 부분에 피크가 있기는 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이거 풀리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의 기대감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느 정도 조금 많이 선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 하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네. 항공주들의 흐름들 중에는 일단 그 초반에는 그런 위드 코로나 분위기로 인해서 뭐 중소형 뭐 LCC 항공사, 저가 항공사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긴 텀에서 실적을 계속적으로 찍어내면서 계속 보여주면서 긴 텀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대형주 위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LCC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짧은 거리를 운행하고 뭐 제주도 이런 것들을 운행하고 하는데 돈이 많이 없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이 상황이 괜찮아져서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되고 할 때 자금 조달 이슈가 제가 계속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 때 그 흐름을 기술적으로 조금 그 안에 참여하면서 게임을 하는 것들은 괜찮긴 하겠지만 장기 투자를 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대형주 위주로 보자. 그리고 이제 또 기존에 이제 그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항공주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이제 백화점 관련주라든지 면세점주. 예, 면세점 관련주 그리고 이제 그 뭐 카지노 관련주 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순차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여행주가 좀 많이 올라가면 거기서 돈이 빠져나와서 다시 이제 뭐 면세점주로 가고 거기서 백화점주로 가고 뭐 카지노주로 가고 이렇게 계속 돌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포지션, 본인의 성격에 맞게, 그러니까 좀 나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여행주가 좋다라고 하면 여행주 쪽에서 매매를 하시고 나는 그냥 조금 편하게 매매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백화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 들어가서 좀 약간 기다려보는 그런 부분에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결과적으로는 좀 수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잘 들어봤고요. 이번엔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바로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고민은 한화솔루션입니다. 매수가는 58,000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죠. 2.3% 상승을 했습니다. 43,850원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43,950원까지 올랐고 나머지 고점에서 마무리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43,850원이라고 하는데요. 매수가는 58,000원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자체가요. 그래서 그래요? 일단은 네. 유동성 장세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좀 상승을 했다가 옆으로 계속적으로 기고 있는데 좀 지루하게 계속적으로 기고 있죠. 기고 있지만 그런 어떤 이번에 이제 코스피가 하락할 때도 코스피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지금 차트가 코스닥 지수에 비해서 흐름이 좀 괜찮거든요. 좀 흐름이 세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워낙에 유명하니까 다 이제 예전에 하나케미칼이죠. 하나케미칼. 하나그룹의 이제 종합화학기업이죠. 종합화학기업. 이 회사는 이제 태양광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그룹에서도 이제 수소 시대의 그런 어떤 그 뭐 유통, 생산, 그리고 뭐 저장, 뭐 그런 어떤 밸류체인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주축이 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회사 자체가 지금 1년 매출이 거의 10조 가까이 육박하고요. 1년 매출이 한 10조 가까이 육박하고 뭐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뭐 반기에 뭐 한 5천억 정도, 작년에 6천억 정도 냈는데 이제 그런 영업이익을 한 1조 정도를 찍으려고 목표로 하고선 하고 있는 그런 좀 대형 회사고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승이 나올 때 거기서 또 상승의 어떤 흐름이 조금 빠지지 않고 나올 만한 그런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58,000원에 사시긴 하셨는데 일단 와 58,000원이면은 진짜 고점이네요. 예, 완전 이제 그 네. 최고점에서 이제 여기서 잡히셨는데 굉장히 상당 기간 지금 오래 기다리셨거든요.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가까이 이제 기다리시고 있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거 산 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보면 이때로 보면 여기서 횡보하다가 마치 갈 것처럼 그렇네요. 예, 상승이 나오고 네. 여기서 조정받고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긴다 하더라도 이렇게 옆으로 길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조금 그런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을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이렇게 좀 옆으로 기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뭐 종목 자체가 괜찮아서 좀 버텨볼 만하고요. 일단은 기다리고 계시면 좀 그 가격 이상으로는 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회사에 좀 약간 호재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종합화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연내 좀 상장하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종합화학이라는 회사를 이제 하나솔루션이 지분 36% 정도를 들고 있는데 일단은 그 하나종합화학이 상장을 할 때 이 하나솔루션도 조금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때 되면 이 고점을 좀 그런 어떤 재료로 인해서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화학 종목들이 좀 약간 피크아웃 우려가 있고 하면서 조금 하락을 하는 그런 와중 속에서도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해요. 지금 흐름이. 지금 58,000원에서 사셔서 지금 43,000원인 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다른 종목들 한번 보시면 위로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금호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더 많이 29만 흘렀네요. 8천원, 17만 9천원이고 대한유화 뭐 이런 종목들 보면 지금 40만 원에서 20만 원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종합화학 회사들 중에서 종합화학 회사들 중에서는 뭐 그런 하락폭이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온 건 아니어서 일단은 옆으로 이렇게 기는 흐름이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약간 희망을 가지고 좀 기다려 보시고 약간 보유 및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어요. 저희는 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1대1 유사 수신 행위 등 이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2부에서도 신관섭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조금 있다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